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입니다. BIB 방송센터장 제한선임입니다. 감기가 아직 완전히 안 났고요. 컨디션이 좀 떨어졌습니다. 방송 중에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바랍니다. 오늘은 음력 1월 20 하룻날입니다. 경자일 주인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벌써 42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탄생화가 멜라시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꽃입니다. 탄생석은 원이 되겠고요. 탄생목은 삼나무고 2월달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고는 2007년 2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여수 출입국 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10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선족 용의자입니다. 김모 씨가 중국 국적자가 몰래 자기가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적발돼서 들어올 때 몰래 라이터를 주머니에 숨기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가리고 불을 내면은 화재가 나니까 문을 다 열을 것이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화재를 일부러 저질렀던 화재 발생 사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영종대교 인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긴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 106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중에 최고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2015년 2월 11일 9시 39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3.8km 지점에서 발생한 106중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비해서 큰 사상자가 좀 적었습니다만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서는 사망자는 좀 적은 아주 다행입니다. 이 사망 2명은 회색 스타렉스 운전자인데요. 안개 때문에 앞을 못 보고 앞에 있던 트럭과 추돌을 하면서 사망했고요. 또 한 명은 고속버스 운전자입니다. 앞서 가던 탑차를 받았고요. 탑차 화물칸에 있던 물품들이 운전석을 밀고 들어와서 덮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날 공교롭게도 EBS 사선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인천 서부소방서 119 구조대 하루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구조대와 특수구조대까지 뛰어들었던 긴박한 상황을 방송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고도 전합니다. 절기미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딸기의 날입니다. 딸기의 날은 한 지역적인 지방자치의 날이죠. 딸기의 날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제정한 날로서 2006년 경상남도 도정 혁신과제로 채택돼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선물 문화정책과 소비 촉진 활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름이 두엄절이면서 딸기란 글자를 쓰면 모두 11획이 되기에 2월 11일과 3월 11일 두 날짜를 딸기의 날로 경상남도에서는 정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과학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과학 여성의 날은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워men and girl alli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들이 과학자들에 위한 날이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약자로도 합니다만 오브 워men 웨이 girl in science라고도 합니다. 2월 11일이죠. 2015년 12월 28일 70회 유엔 총회에서 과학 분야 내 성별 불평등을 없애고 과학계 진출을 동등한 점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와 유네스코는 과학계 여성의 진흥 및 과학계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의 교육 혜택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 간 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에서 과학과 양성 평등을 필수 요소로 뽑았습니다. 오랜 편견과 성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전히 어린 학생을 포함한 여성들이 과학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이 과학 연구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 여성 과학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참 문제도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유병언입니다. 종교의 한 단체의 교주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1941년 2월 11일 날 나서 2014년 5월 25일에서부터 6월 2일경 정확히 사망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망한 종교인, 기업인, 사진작가입니다.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회장이었죠.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단체의 지도자로도 알려진 이름입니다. 본가는 기계유씨고요. 아호는 아해라고 합니다. 유병언은 한때 극동방송 부국장으로 활동도 했고요. 76년 봉제 완구 제조 및 수출업체 사무무역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79년 식품, 선박, 제주 등의 회사를 거느린 주식회사 세모를 창설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의 창시였던 권신찬의 사유입니다. 1991년 구원파를 탈퇴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 5대양의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나 화제가 됐죠. 표적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5대양 사건과 관련 없는 횡령 배임죄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선사인 정혜진 해운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던 중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7월 21일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에 발견됐을 당시에 또 유병일은 자체를 알지 못해서 DNA 검사, 별 검사를 다 하고 이게 유병언이라고 결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병언이 아닐 것이고 유병언이는 다른 외국으로 이미 도망을 탈출했을 것이라는 인사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죽은 시신이 유병언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엔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만을 남겨놓고 어이 홀로 떠나갔느냐.
이 노래를 부른 나훈아입니다. 나훈아의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1947년 2월 12일 태어난 트로트 가수이죠. 1947년 2월 11일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이남 이녀중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 나훈아는 노래를 좋아해 고향 뒷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즐겨 쳤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형을 따라서 서울로 상경해 1962년 서라벌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아시스 레코드와 계약해 천리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간드러진 꺾기 창법이 매력적이었던 나훈아는 1968년에 발표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으로 크게 히트를 했죠. 1970년대에는 남진과 함께 라이벌 구도도 이루었고요. 1973년에 콩쿠르에 입대하기 직전 고은하의 사촌인 이숙희와 결혼을 했다가 전역을 1년 앞둔 1975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훈아와 김지미는 김지미의 고향인 충청남도 대전 신탄진에서 다시 신혼집을 마련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 참 이목이 많이 쏠렸던 커플이 되겠습니다. 1982년대 울긴 왜 울어를 발표하여 다시금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요계의 복귀로 인해 김지미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1982년에 김지미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가수 출신의 정수경, 가수입니다만 여군 1등병을 불렀던 가수입니다. 다시 또 결혼 후 그 정수경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뒀습니다. 현재까지 나훈아는 2,500곡을 취입을 했고요. 정규 앨범 19장을 포함한 200여 개의 앨범을 발표했고, 나훈아가 직접 작사하거나 작곡한 노래는 한 800여 곡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온 택트 시대를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를 KBS2 TV에서 방송했습니다. 우리 곁을 갔던 석던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제35대 37대 서울특별시장은 1955년 2월 11일 날 났고 2020년 7월 9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다해 사망한 변호사 겸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정계입문 이전엔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정계입문에 제35대 37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고요. 그는 1955년 2월 11일 오늘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박길보와 노울석의 이남 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 75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했으나 입학한 지 수개월 만에 유신체제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 졸업했고요.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재임 이전에는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변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와는 정반대로 서울특별시장 임기 중에 2021년 1월 14일에 진행된 사법부의 판결과 1월 25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 및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을 했다는 폭로로 하여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9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전광렬입니다. 60년 2월 11일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본가는 담양전시고 종교는 개신교라고 전합니다. 보성고등학교에 1980년도 졸업하고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부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지만 음악보다는 연기를 하고 싶어 비싸기로 소문난 악기인 바순 여러 개를 스스로 박사를 내고 방황한 끝에 결국 아버지에게 배우가 되는 것을 허락받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뒤 스타덤에 올라가고 나서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전하고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싸워 이기고 인생도 성공한 인생 승리자라고 스스로 전합니다. 1980년 TBC 최후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그해 11월 언론 통폐합으로 TBC가 사라지면서 10년 넘게 단역 전문 배우로만 인식됐습니다. 1994년 드라마 종합병원의 지적인 의사 역할을 시작으로 이후 1997년작 모텔에서 김남주의 패션 디자이너 스승 역을 거쳐 1999년작인 시문화 주연의 SBS 드라마 청춘의 덫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99년 MBC 허준에서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톱스타로 급부상하여 2000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허준이 저 멀리 중동 이라크에 대히트를 치게 되면서 이라크의 영부인의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80% 이상의 시청률을 찍었고요. 드라마 방영 시간에는 이라크 내에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하고요.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고도 합니다. 2020년도는 제빵왕 김덕구, 2015년은 복면검사, 2017년은 만연의 법장, 2022년에는 징크스의 연인으로 꾸준히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다음엔 여배우입니다. 1971년 1월 11일 서울에서 일남 중 첫째로 태어난 여배우 박소현입니다. 1993년 SBS 출발 아침에 서울의 아침 리포터로 활동하며 방송계에 입문했고요. KBS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서 발레를 포기하고 국문학과에 입학한 여대생 역을 맡으면서 연기자로 데뷔를 했고요. 현재까지 오랫동안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른 일위에서 지금 메인 MC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파워 FM 라디오 박소연의 러브 게임을 진행 중에 있죠. 박소연은 원래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큰 부상을 당하고 치료와 병행하여 발레리나를 재기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고 합니다. 발레리나를 포기하던 시기에 당시 DSP 미디어 대표 이호연 씨가 박소연에게 딱 5년만 배우 활동을 좀 해줄 것을 권유했고, 박소연은 진짜로 5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박소연은 평생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보에 박소연의 대리운전 3588, 2588은 세계에서까지 건틀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배우 1973년 2월 11일 태어난 전도현입니다. 두 번의 청룡영화상, 대종상, 올해의 영화상, 보일영화상, 춘사영화상, 여우주연상, 세 번의 백상예술대상, 영화보 여우주연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 5번의 디렉터스 컷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연기파 여배우로서 한국에서 영화인들이나 배우에 줄 수 있는 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전도연은 1990년 존슨 앤 존슨 광고로 영화계에 입문해 1992년 TV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작은 역할을 가진 후 1997년 공개된 영화 접속으로 스타덤에 오르며 국내 영화 시상식의 신인 여우상을 휩쓸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이후 영화의 약속, 해피엔딩에서 연기는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연기파 여배우로 성장했고 내 마음의 풍금으로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처음 수상하게 됩니다. 2005년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대종상 영화제 대한민국 상화상, 평론상, 디스트리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고요. 2007년 영화 밀양에서 그녀의 연기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아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비롯한 국내의 시상에서 많은 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명성과 많은 찬사를 얻게 됩니다. 2006년 11월 영화 밀양을 촬영 중일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9살 연상의 사업가 강식희 씨와 교제를 해서 2007년 3월 11일 두 사람은 언론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리에 결혼식을 했고 2년 후에 2009년 1월 20일 아름답고 예쁜 첫 딸을 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 유선입니다. 유선의 본명은 왕유선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고 유선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1976년 2월 11일 오늘 태어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뒤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연극원 2기로서 황석정이 대표적인 동기죠. 2001년 MBC 베스트 극장 미필적 고에 의한 사랑으로 데뷔를 했으며 과거 영화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나운서로 착각할 정도로 안정된 진행을 보여있고요. 2002년 SBS 퓨전 사극 대망에서 단자연 역을 맡아 안정된 연기를 보였으며 이후 TV 드라마에서 꾸준히 연출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결혼했고 불호를 앞둔 2014년 1월에 장녀를 출산해 육아에 잠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2019년에 출연한 영화 어린 의료인에서는 소름 끼치는 악역을 리얼하게 잘 표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TVN 드라마 2부에서도 악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다음은 신생여 배우입니다. 고아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생했고 아버지가 공군 준위로 직업의 특성상 근무지 이전에 찾아 진주시 이외에도 옆 동네 사천시 등으로 이사를 다녔고 데뷔 직전까지 광주 광역시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2003년 제5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외모짱으로 선발되고 전체 대상도 수상하며 SM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오디션 영상 당시 경쟁률만 8,000대 1로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오디션을 보려는 친구의 백댄서로 따라갔다가 정작 친구는 떨어지고 백댄서 하던 본인은 합격했다고 합니다. 본래의 꿈은 아나운서로 드라마 2부의 모든 것의 채림의 연기를 아주 인상 깊게 한 후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캐스팅 후에도 지방에 살았던 탓에 주말에만 회사를 찾는 등 크게 열정을 쏟지 않았으나 인생적인 드라마 반올림 오디션에 덜컥 합격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4시간도 채 못 자는 강행군을 반복하지만 한 번도 배우가 된 것에 후회한 적은 없다고 전합니다. 2000년 KBS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의 1000대 1에 육박하는 치열한 주연 오디션을 뚫고 주연으로 발탁되며 데뷔로 큰 화제를 모았죠. 청소년 성장 드라마 치고는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고 고아라는 배우를 알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11월에 연예계 활동을 위해 광주 송정중에서 청담중으로 전역을 했고 졸업 후 청담고에 입학을 했으나 공립학교인 이유로 연예 활동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립학교인 정신여자고등학교로 전학했다 합니다. 2006년엔 드라마 눈꽃에서 주인공 다미 역으로 처음 전극 연기를 했고 백상예술대상 TV 연기 부분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워낙 얼굴이 작은 사람이 모여있는 연예계라고 하지만 고아라는 그 중에서도 얼굴이 독보적으로 작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분, 오늘 길 만난 분 하나 한 분 보겠습니다. 1896년도입니다. 김홍집 마지막 영의정이죠. 1942년도 태어나서 1896년 2월 11일 사망한 조선 후기 문신이자 사상가 정치인입니다. 이학재 시호는 충헌입니다. 1880년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신문물을 경민하고 돌아와 개항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한편으로는 위정 척사파 계열 인사들도 중용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나 급진 개혁파로 몰렸고요. 1984년 갑신정변 진압 후에 우의정, 좌의정 등을 정권 대신이 되어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뒤 1896년 관제 개정 이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끌어들인 일본 측의 지원으로 총리 대신이 됐고 총리 대신 재직 중 신분제 폐지, 단발령 등을 강행하는 한편 함께 일본의 도움으로 개혁, 개방을 단행한 뒤에도 친일파로 물려 아관 파천 때 을미 사병과 단발령에 분노한 백성들에게 의해서 1896년 2월 11일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김홍집이었으나 청고종 견융 황제의 휴가 홍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김굉집이라고 가운데 자를 홍에서 굉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사위였습니다마는 아관 파천 후에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분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